정각제 뽑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각제 뽑는 그 원리나 방법은 다들 아실 건데요. 그게 처음에는 생각처럼 잘 안 되죠. 그래서 정각제 뽑는 전 과정을 한번 편집 없이 그대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정각제 뽑는 거 연습하실 때는 이 한치각제 이거 상당히 좋아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12개 묶음으로 아마 팔 겁니다. 12개 묶음에 한 10,000원 정도. 길이가 3m니까는 뭐 12개면은 36m가 되잖아요. 그 정도 정각제 한 묶음 가지고서 그 한치각제 한 묶음 가지고 정각제 뽑는 거 연습하면 얼추 그 충분한 연습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377 길이가 377mm짜리 정각제가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377이니까 한 5mm 정도 여유를 두면은 3mm만 여유 두겠습니다. 377이니까 380 380에 표시를 하고 잘라내요. 가급적이면 옹이가 없는 쪽으로. 저는 뭐 옹이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또 정각제가 아니어도 큰 상관은 없는 작업인데 그래도 뭐 저도 이게 그 오랫동안 안 하면 감각이 좀 무뎌져요. 그 금방 다시 복구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한치각제 이게 그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 때는 그 각이 다 맞을 건데 이게 건조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돼 가지고 그 변형이 돼서 정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휘거나 그래가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쪽 부분에서 지금 2개가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 3mm 여유 두고 잘라서 이거는 얼추 3mm 두고 여유를 자르고 그 다음에 대패로 그 정각제를 뽑는 걸 해볼게요. 이 한치각제 이거는 연습용으로 참 좋은 재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치각제를 가지고 정각제 뽑는 거 연습도 하고 정각제가 뽑아지면 사방탁자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제 경우에는 이 대패 이거요. 아이고 접착제가
지금 떨어졌네요. 시가 오래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각이 딱 맞았거든요. 무게에 의해서 이게 이런 사방탁자처럼 삼방연기 같은 것도 연습을 하고, 이게 한치각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면 좋아요. 그 이 대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그 삼방연기 짜맞춤으로 만든 건데,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구가 어느 정도 빡빡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그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약간 묵직하게 들어가는 정도가 좋다. 그리고 나머지는 접착제로 그 접착을 하면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방금 저게 그 표본이거든요. 저게 이제 손으로 눌렀을 때 그 약간 뻑뻑하게 들어가는 정도로 결구가 됐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접착제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는 손으로 눌렀을 때 뻑뻑한 정도 돼버리니까는 대패가 누르니까 저렇게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접착제를 너무 믿지 말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목재가 그 뽀개지지 않는 정도에서 최대한 빡빡하게 집어넣는다. 결국은요,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무 자체의 그 마찰 저항에 의해서 결구가 굉장히 뻑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망치로 쳐서 들어가 그 결합이 되는 그 정도의 뻑뻑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설령 나중에 접착제가 떨어지더라도 나무 자체의 그 마찰 저항에 의해서 결구가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또 그 결구가 뻑뻑하게 돼 있으면은 접착제도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결구가 느슨하니까 나중에 힘을 받으면 그 결구가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다 보면은 접착제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구의 뻑뻑한 정도는 나무가 뽀개지지 않는 정도에서 않는 최대한 뻑뻑하게 집어넣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구를 할 때는 반드시 망치로 쳐서 결합이 될 정도의 뻑뻑함이어야 되지,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결합이 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한 결구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각재 두 개를 가지고 이거를 정각제를 뽑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감각을 한번 소환을 시켜볼게요. 자, 항상 대피질을 하기 전에는 이게 봐야 돼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시면, 아이고, 이쪽, 왼쪽이 틈이 좀 있죠. 왼쪽이. 카메라가 이쪽은 오른쪽이 빛에 좀 아무튼 그게 안 맞다는 거를 아까 봤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왼쪽이 지금 떠 있어요. 왼쪽이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내리면
카메라가 잘 못 잡는데. 에이. 이렇게 잡아볼게요. 예. 가이드 쪽에 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한치각재 구입해 보면 이렇게 나무가 변형이 돼서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면을 잡아야죠. 기준면은 가급적 옹이가 없는, 뭐 옹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가급적 옹이 없는 깔끔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기준면을 잡을 때는 좀 신경 써서 대피질을 해야 돼요. 됐습니다. 지금 대패질을 4번으로 했는데 이게 약간 지금 보시면 배불러 있습니다. 가운데가 배불러 있죠. 이걸 봐야 돼요. 대패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패밥이 다 나왔다 그래서 만듯하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배가 나와 있으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패질하면 평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가운데만 대패질을 해주고 하다 보면 이제 안 깎일 거예요. 가운데는 깎이고 여기는 높으니까 안 깎이는 때가 나옵니다. 좀 가운데 부분이 안 깎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쫙 밀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가운데가 약간 떠요. 이렇게 밀고 네. 지금은 맞죠? 이렇게 그 어느 한 부분이 틀어졌다 그러면은 그 틀어진 부분, 이 볼록 튀어나왔다가 그러면은 그 부분만 깎아내고 전체적으로 밀어야지. 밀어서 평을 잡는 거지. 여기가 튀어나왔는데 이걸 평 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밀면은 평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4번인데 4번 가지고도 이렇게 평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긴 대패가 있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이렇게 한 번만 쫙 밀어버리면 이 긴 대패는 4번보다는 평 잡기가 더 유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면을 잡고 기준면에 S라고 왜 S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S자를 쓰는지 대부분 목수들이 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다시 봅니다. 직각자를 가지고. 이번엔 왼쪽이 높습니다. 왼쪽이 여기가 높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 틈이 좀 있어요. 카메라가 야 반대로 봐볼게요. 에이, 아이고. 예, 왼쪽에 틈이 보이죠? 그러니까 가이드 쪽은 높고
이쪽이 S면인데 이쪽이 높아요. 이렇게 사전에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 나무는 이쪽 출발 지점도 왼쪽이 높고, 이렇게 해야 잘 잡는구나. 가운데 부분도 왼쪽이 높고 끝부분도 왼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왼쪽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패질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나무는 이쪽 출발 지점은 왼쪽이 높고 끝부분은 오른쪽이 높아요. 이게 트위스트가 된 거죠. 나무가 꽈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대패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 부분이 왼쪽이 높으니까 여기 왼쪽만 깎아내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만 높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오른쪽만 깎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추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끝까지 이렇게 대패질을 해야지 쉽지. 이 경우에는 왼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왼쪽이 높으니까 대패를 약간 틀면 되거든요. 혹은 이쪽 대패날이, 이게 대패날이라면 대패날을 여기만 물리는 거죠. 여기만 깎게끔 이렇게 깎아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패질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 깎고 여기 깎고 해서 대패를 이렇게 미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좀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패 그 수평을 본인이 잘 유지를 해야 할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대패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높은 쪽만 먼저 깎아낸다. 여기 깎아내고 여기 깎아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깎는다. 그런데 이 나무 경우에는 지금 왼쪽만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왼쪽을 집중적으로 깎아내면 되겠죠. 처음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무 위에 연필로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연필로. 그러고서 대패질을 하면은 왼쪽에 깎이는지 오른쪽에 깎이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연필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조금 진한 걸로 진하게 칠해볼게요. 볼펜으로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네. 왼쪽이 높았어요. 그래서 왼쪽을 집중적으로 깎습니다. 보면 보이나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왼쪽만 깎겠죠. 왼쪽만. 그런데 이 부분은 이쪽도 높았나 봐요. 그래서 같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만 또 깎고 여기서 어느 정도를 깎아야 되느냐, 이거는 약간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그 대패밥 아까 그 자로 쟀을 때 어느 정도 떴었다, 어느 정도 그 직각이 안 맞았다, 오른쪽이 얼마만큼 떴다, 그거를 기억을 하고 내가 대패를 한번 지나갔을 때 대패밥의 두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가늠을 해가지고 몇 번을 깎을 것인가, 그게 이제 약간의 경험치에 의해서 그걸 빨리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됐죠. 대패가 지나간 자리는 평이 맞았고 볼펜 자국이 있는 데는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쪽은 얼추 다 맞았어요. 지금 볼펜 자국도 조금 남았고 여기는 끝까지 다 지나갔는데 여기는 평이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처음에는 이제 빨리 깎아내야 되니까 이제 대패밥을 좀 두껍게 깎고 이 정도부터는 이제 정밀하게 깎아야 되니까 대패날의 그 높이를 낮춰가지고 아주 얇게 깎아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패 상태가 대패질 해보니까 그렇게 썩 안 좋아요. 그 대패밥이 이렇게 찢어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빨이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빨이 대패밥이 이빨이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얇게 깎으면은 아마 대패밥이 다 찢어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패날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 여기에서 자기가 세양 대표는 되게 이렇게 잡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대패의 수평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여기를 잡는 겁니다. 여기를. 노부 쪽, 이걸 노부라고 하는데 노부 쪽은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나무하고 더 밀착이 잘 되고 대패가 좌우로 흔들리는 게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미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보는 거죠. 마지막에 내가 대피질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왼쪽이 오른쪽이 틈이 있죠. 여기는 맞고 여기도 맞아요. 이쪽만 지금 평이 안 맞습니다. 옹이에서 턱턱 걸립니다. 여전히 안 맞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왼쪽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부터 이쪽은 평이 맞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왼쪽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설명한 대로 왼쪽만 깎는 겁니다. 왼쪽만. 이 높은 쪽을. 그러면 이쪽에 얼추 평이 맞았겠죠. 그러나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겠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평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깎는 거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 뭐야? 평 맞았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다 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왼쪽이 높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왼쪽을 깎는 겁니다. 전체를 다 깎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쪽도 평을 잡아 놓고 그러면은 이쪽이 깎였기 때문에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쫙 여기 평을 잡은 다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쭉 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직선이 되게끔 그렇게 대패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면하고 이쪽 면이 이제 직각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늘 하던 대로 그 다음부터는 쉽죠. 금극이 칼로 이 기준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준면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기나 이제 직각은 맞으니까 예, 아까 우리가 대패질 할 때 이 부분이 낮아가지고 이 부분을 더 대패질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는 살이 조금 남았는데 이쪽은 많이 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반대쪽에도 이쪽 마구리 쪽에도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구리 쪽도 이렇게 그어주면은 대패가 지나갈 때 이제 알기가 쉬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이 칼선 따라서 칼선이 나올 때까지 칼선 따라서 긴 띠가 나옵니다. 그 띠가 나올 때까지 대패질을 해주면 돼요. 이거 4번 날이 시원치 4번 날 예비 날이 있네요. 예비 날로 바꿔서 해볼게요. 이렇게 예비 날을 가지고 있으면 편해요. 서양 대패 경우에는 날을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지금 보면 이렇게 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긴 다 깎인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띠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나머지 한 면도 아까처럼 방금처럼 이렇게 금무게로 금 그어 놓고 그 선만큼 깎아내면 됩니다. 이게 좀 기술이 좀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 직각대패 이런 직각대패를 가지고서 밀어버리면 이제 쉽긴 한데 그런 경우가 있죠. 이 보면은 지금 이 각재는 아슬아슬한데요. 이거보다 더 넓은 거는 직각대패로 밀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직각대패보다도 더 만약에 이 각재가 더 넓었다 그러면은 직각대패로도 직각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은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연습용으로 가장 좋은 거는 한치각재더라. 한치각재 한 묶음 비싸지도 않으니까 사가지고 이렇게 정각재 뽑는 연습을 하고 정각재 뽑아졌으면 그걸로 또 사방탁자 같은 거 만들어서 그 결구 연습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 소프트우드를 가지고 무슨 그 결구를 하냐 하는데 소프트우드는 끌이 날카롭지 않으면은 다 뜯겨요. 하드우드는 어느 정도 날이 무디더라도 이렇게 가공이 되는데 소프트우드 경우에 날 끝이 무디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안 깎아지고 뜯깁니다. 끌이.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장복구멍 파고 할 때 하면은 그걸 깔끔하게 이렇게 잘 파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끌이 그만큼 깔끔하게 연마가 됐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 경우에는 한치각재 이게 연습용으로는 참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